김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임신 7개월, 불과 몇 주 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남편 박지훈은 매일 그녀를 보살피며 지극정성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답답했다. 그녀의 눈길은 병실문에 닿았다. 지훈은 오늘도 아침 일찍 병원에 들러 그녀를 돌본 뒤 출근을 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늘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는 그의 모습은 여느 가장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가끔 알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스치곤 했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쐴 생각으로 휠체어를 끌고 병원 정원으로 나섰다. 푸른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병원 정원이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오더니 정원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다. 거기 움직이지 마 한 경찰관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서연은 당황하여 손을 들었다. 저는 환자예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관들은 서연의 말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저희는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긴급 체포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임신 중이고 다리도 다쳐서. 조용히 해. 혐의는 가서 직접 들어. 경찰관은 서연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쳤다. 서연은 휘청거렸고 뱃속의 아기에게 충격이 갈까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저 임신 중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휠체어에서 일으켜 쓰려 했다. 그녀의 다리에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완력은 그녀를 압도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남편 박지훈 도와줘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전력 질주하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달려왔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은 지훈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지훈을 경계했지만 곧 경멸 섞인 비웃음을 지었다. 이보쇼. 비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당신도 체포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는 서연의 휠체어를 빼앗아 거칠게 밀쳤던 경찰관의 손을 한순간에 꺾어버렸다. 경찰관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훈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민첩함과 힘이었다. 다른 경찰관들도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삼단봉을 휘두르고 주먹을 날렸지만 지훈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그들의 공격을 모두 피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찰관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한 명씩
정확하게 제압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처럼 정교하고 강력했다. 서연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다. 그녀가 알던 남편 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은 마지막 경찰관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차갑게 물었다. 누가 당신들을 보냈지? 그리고 내 아내에게 무슨 혐의를 씌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경찰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대답했다. 젠장. 우리는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김 회장님, 김도윤 회장님께서 당신 아내를 당장 체포하라고 하셨다. 김도윤. 서연의 아버지이자 재계의 거물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자신을 체포하려 했을까?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해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훈은 경찰관들의 손에서 무정의를 빼앗아 박살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서연의 휠체어를 끌어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평소의 다정함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지훈 씨, 당신 대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서연아,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 나는 한국 특수부대 요원이야. 지금은 잠시 휴직 중이지만 서여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니.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병원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경찰관들이 병원 안으로 진입한 듯했다.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당신 아버지가 왜 당신을 체포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다 밝혀줄게. 지훈은 서연의 휠체어를 능숙하게 움직여 병원 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병원 곳곳에 숨어있는 경찰관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감시망을 피해 능숙하게 건물을 벗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전문가처럼 정교하고 빨랐다. 서연은 지훈의 등에 기댄 채 그의 숨겨진 삶의 비밀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김서연을 휠체어에 앉힌 채 병원의 비상구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병원 복도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그들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마치 병원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할 때마다 따뜻하게 변했다. 지훈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편이 특수부대 요원이라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서연아, 당신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내 정체를 왜 숨겨야 했는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지우는 서연의 휠체어를 힘껏 밀며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한산했다. 지훈은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SUV 차량으로 서연을 이끌었다. 차량은 평범해 보였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부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비상용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앉히고 그녀의 안전벨트를 메어주었다. 지훈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저를 체포하려 한 거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훈은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아버지는 김도윤 회장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사건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려 한 거야. 아마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잡으려 했을 거야. 내가 그의 숨겨진 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비리라니요? 당신이 어떻게... 나는 과거에 특수부대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어. 그러다 김도윤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지. 그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 나는 그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도윤 회장의 숨겨진 비리를 알게 되었어. 그는 나를 없애려 했고 나는 잠시 잠적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던 거야. 당신을 만나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어. 하지만 그는 결국 나를 찾아냈고 이제 당신을 미끼로 나를 잡으려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남편은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우는 비밀 요원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니.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었다. 지우는 차량을 몰아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능숙하게 시내 도로를 주행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의 운전 솜씨는 마치 전문 레이서처럼 뛰어났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그를 평범한 남자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냉철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비밀 은신처였다. 외관은 허름한 산장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지우는 서연을 부축하여 산장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내 비밀 은신처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지우는 서연을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서연은 차를 마시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서연아. 그동안 당신에게 모든 것을 숨겼어.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김도윤 회장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재계 인사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탐욕과 잔인함을 숨기고 있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야. 나는 그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 당신은 그의 약점이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하지만 지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어.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나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꿈꿨어. 그래서 특수부대를 떠나 당신 옆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려 했던 거야. 그런데 그는 결국 나를 찾아냈고 이제 당신을 미끼로 나를 잡으려 하는 거야. 서연은 지훈의 고백에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을 믿고 싶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쫓을 텐데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훈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로워졌다. 그가 우리를 쫓는다면 나도 그를 잡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이번에는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때 산장 내부의 통신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지훈 씨, 외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옛 동료이자 정보원인 한태수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지훈과 함께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베테랑 요원이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쫓아왔나.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아, 미안해.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줘. 내가 처리하고 올게.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훈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당신은 뱃속의 아기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금방 다녀올게. 지훈은 산장 내부의 비밀 통로를 통해 외부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산장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곧이어 몇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산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고 그들의 손에는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김도윤 회장이 보낸 사설 용병들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김 회장님께서 박지훈을 생포하라고 하셨다. 만약 박지훈이 저항하면 김서연과 뱃속의 아기를 이용해서 박지훈을 제압하라고 하셨다. 지훈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도윤은 서연과 뱃속의 아기를 미끼로 자신을 잡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지훈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무장 용병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한 명씩 소리 없이 제압했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용병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용병을 제압한 지훈은 그의 무정의를 빼앗아 김도윤에게 직접 통화했다. 김도윤 회장, 내 아내와 내 아기에게 손대지 마라.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당신의 비밀은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살기 어린 위협이 담겨 있었다. 김도윤은 무정의 너머로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이용해서 나를 협박해. 너는 끝났어. 내가 네 모든 것을 파괴해 줄 거야. 지훈은 김도윤의 위협에 비웃음을 날렸다. 나는 이제 시작이야. 김도윤, 당신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기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지훈은 무정의를 부수고 산장 안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지훈을 맞이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안전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거야. 김도윤 회장은 당신을 잡으려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정면으로 맞설 거야.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품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서연의 삶은 이제 남편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얽히며 예측 불가능한 운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도윤 회장은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박지훈의 목소리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제국에 감히 한낱 특수부대 요원이 도전장을 내밀다니. 그는 서연의 병원 입원 소식을 듣고 박지훈을 유인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사설 용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협박까지 하다니. 김도윤은 이를 갈았다. 박지훈,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딸을 미끼로 날 협박해두고 보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김도윤은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는 김도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최 비서,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지훈과 김서연의 위치를 파악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특수팀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생포해와. 특히 김서연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무사히 데려와야 한다. 그 아이는 내 손주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과 뱃속의 아기를 잡아서 박지훈을 굴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박지훈의 은신처에서 김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재계 거물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된 냉혹한 인물이었다니. 그리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이었다니.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정말 모든 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서연아.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해서. 하지만 당신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당신 아버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는 지난 30년간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무기 거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어. KMG 그룹은 그의 불법적인 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가면이었어. 나는 그 조직의 꼬리를 밟다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의 핵심 비자금과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중요 문서를 확보했어. 그 문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제거하려 했고 나는 잠시 잠적해서 당신 옆에서 평범한 삶을 꿈꿨어.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 당신이 내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내가 그 문서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을 납치하고 뱃속의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한 거야. 서연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는 이제 단순히 그녀의 소중한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싸움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계속 도망쳐야만 하는 건가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서연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김도윤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나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고 그가 감히 누구에게도 해를 가할 수 없도록 만들 거야. 서연은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알던 남편 박지훈이 아닌
어떤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남아온 또 다른 박지훈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그의 숨겨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그때 한태수 요원이 은신처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지훈아, 김도윤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보낸 특수팀이 우리를 쫓고 있어. 그들은 훈련받은 용병들이야. 무시무시한 살인병기들이지.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서연아. 괜찮겠어. 이제부터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훈 씨,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용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은신처에 있는 모든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 탈출로를 확인했다. 그는 서연에게 은신처 곳곳에 숨겨진 비상용품과 식량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서연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해.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은신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박성호가 보낸 특수팀 용병들이 은신처를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며 산장을 향해 접근했고 그들의 손에는 최신식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은신처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그들의 숫자와 무장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웠다. 태수야, 북쪽 방어는 내가 맡을게. 너는 남쪽과 동쪽을 맡고 서연이는 이 안에 숨어 있어.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조심해요. 지훈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총을 들고 은신처 밖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는 숲속의 어둠에 몸을 숨기고 용병들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용병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용병들의 총알을 피하며 그들의 목을 꺾거나 팔을 부러뜨렸다. 용병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그의 전투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그림자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하지만 용병들의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지훈이 몇 명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용병들이 은신처 주변을 포위했다. 그들은 지훈이 싸우는 동안 은신처 안으로 침입하기 위한 틈을 노리고 있었다. 은신처 안에서 서연은 총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때 은신처의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경계구역 침입 동쪽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서연은 경악했다. 용병들이 은신처 안으로 침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발버둥 쳤지만 다친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한태수 씨 도와줘요. 용병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서연, 순순히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굉음과 함께 거실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유리 조각을 뚫고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지훈은 용병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그의 총알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용병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하며 쓰러져 나갔다. 지훈은 순식간에 거실 안의 용병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휠체어를 끌어안았다.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안심시킨 뒤 한태수 요원에게 연락했다. 태수야, 여기는 정리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훈아,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김도윤 회장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야 해. 한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김도윤 회장의 본거지를 습격할 거야. 이제 그의 악행을 끝낼 시간이다. 서연은 지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얽히며 예측 불가능한 운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윤 회장은 박지훈이 자신의 특수팀 용병들을 제압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분노에 찬 괴성을 질렀다. 박지훈, 내 이놈 감히 내 심기를 거스르다니. 내가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뱃속의 그 더러운 씨앗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의 비서실장 최 비서는 회장의 광기 어린 모습에 몸을 떨었다. 김도윤의 광적인 집착은 이제 박지훈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로 향하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박지훈의 위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자는 특수부대 요원 출신이라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김서연 씨의 위치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녀를 통해 박지훈을 유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매 옹청한 놈 김서연을 잡아서 뭐 할 건데? 박지훈이 있는 곳으로 끌어낼 미끼가 필요해. 박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걸 이용해. 김도윤은 눈을 번뜩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섬뜩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박지훈의 은신처에서 김서연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다친 다리를 직접 치료해주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다정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강인하고 능숙한 특수부대 요원의 모습 사이에서 묘한 괴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과 함께 깊은 신뢰를 얻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서연이 울먹였다. 지훈은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기는 내 삶의 전부이고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야. 그러니 절대 미안해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에게 내 정체를 숨겨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의 강인함과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지훈은 한태수 요원과 함께 김도윤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도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비리, 협력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김도윤이 해외에 숨겨둔 거대한 비자금이었다. 그 비자금은 김도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조성한 돈이었고, 이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지훈아, 김도윤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이 엄청나다. 그 돈은 스위스 비밀 계좌와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그의 모든 범죄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한태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그게 김도윤의 가장 큰 약점이야.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이용하는 악마 같은 놈이니까. 이 비자금을 터뜨리면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할 거야. 그때 은신처의 통신 장비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다. 박상철 탐정이었다. 박상철은 한태수와 함께 김도윤의 비리를 추적하던 민간 정보원이었다. 지훈 씨, 큰일 났습니다. 김도윤 회장이 김서연 씨의 가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연 씨의 어머니, 김영애 여사님을 납치했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김도윤이 서연의 어머니까지 건드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다. 어머니요,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서연은 울부짖었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침착해. 내가 반드시 어머니를 구출할게. 김도윤이 어디에 어머니를 납치했는지 알아. 박상철은 다급하게 말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김도윤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인데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아, 여기서 기다려줘. 내가 직접 갈게. 김도윤을 막아야 해. 서여연은 지훈의 팔을 잡았다. 아니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 서연아.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당신과 우리 아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지훈은 서연을 휠체어에 태우고 비상 탈출로를 통해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한태수와 박상철도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김도윤 회장의 비밀 별장을 향해 어둠 속을 달렸다. 지훈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비밀 별장은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별장 주변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들로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지훈은 멀리서 별장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작전을 구상했다. 태수야, 너는 별장에 후방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상철아, 너는 별장 내부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감시 카메라를 마비시켜. 나는 정면에서 돌파할게.
한태수와 박상철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지훈은 서연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서연아,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마.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지훈을 믿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별장을 향해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그는 경비들의 눈을 피해 별장의 외곽 방어선을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별장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무장 경비들은 이곳이 김도윤의 비밀 아지트임을 짐작게 했다. 지훈은 조용히 움직이며 경비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손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별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위치를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별장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와 고문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김영애 여사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김영애 여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 지훈은 김영애 여사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김영애 여사는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흐느꼈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니? 내 딸 서연이는 괜찮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서연이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겁니다. 지훈은 김영애 여사를 부축하여 비밀 공간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때 김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내 딸과 아내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해.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김도윤은 최 비서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따르고 있었다. 김도윤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지훈이 어머니를 구출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었다. 김도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하하하, 내가 고작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내 세상이다. 내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원치 않으면 순순히 내게 복종해라. 김도윤은 비웃음을 날렸다. 지훈은 김영애 여사를 서연에게 보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용병들과의 전투를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용병들의 총알을 피하며 그들의 목을 꺾거나 팔을 부러뜨렸다. 하지만 용병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지훈은 김영애 여사를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외침이 들려왔다. 지훈 씨 어머니. 서연은 휠체어를 끌고 지훈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싸우는 동안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온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등장에 당황했다. 서연아, 왜 여기에 당장 돌아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병들이 서연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서연이다. 김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미끼가 여기 있다. 김도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하하, 잘 왔구나. 내 딸, 이제 내 남편은 꼼짝없이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지훈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용병들을 제압했지만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다. 용병들의 총알이 지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훈은 비틀거렸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김도윤은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둘 다 생포해. 특히 박지훈은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용병들이 지훈과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을 보호했지만 결국 용병들의 손에 제압되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는 불안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김도윤 회장의 비밀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김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김영애 여사는 딸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지훈에게 달려갔지만 무장 용병들에게 제지당했다. 김도윤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서연, 순순히 따라와라. 내 남편의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발 지훈 씨를 살려주세요. 선택은 내 몫이다. 내 남편의 목숨이냐 아니면 나와 내 손주의 미래냐. 김도윤은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서연의 뱃속 아기를 이용해 지훈을 협박하고 있었다. 서연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만졌다. 아기는 불안한 듯 꿈틀거렸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기와 지훈을 모두 살려야 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따라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김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 딸, 박지훈은 치료해서 데려가라. 살려두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테니. 용병들은 서연을 휠체어에 태워 별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김영애 여사는 절규하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 역시 용병들에게 제지당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별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는 서연의 절규와 김도윤의 사악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내와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한태수와 박상철은 별장 외곽에서 김도윤의 용병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연락이 끊기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태수는 박상철에게 말했다. 지훈이 혼자서는 무리야.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해. 서연 씨와 김영애 여사님도 위험해.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방을 맡을게요. 형님은 정면 돌파하세요. 그들은 김도윤의 용병들과 싸우며 별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용병들과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발견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서연 씨는 어디 있어? 한태수가 지훈의 몸을 흔들었다. 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서연이, 아버지가 서연이를 데려갔어. 김영애 여사님도 서연이와 함께 가야 해. 아기를 지켜야 해.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한태수는 지훈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김도윤 이 자식이 서연 씨를 미끼로 삼았단 말인가. 박상철은 지훈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며 말했다. 형님, 일단 지훈 형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의 위치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훈을 부축하여 별장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김도윤의 용병들이 서연과 김영애 여사를 태우고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지훈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그는 아내와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김도윤은 서연과 김영애 여사를 자신의 비밀 연구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KMG 그룹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시설이었다. 그곳에서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도윤은 서연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손주가 태어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는 이곳에서 태어나 김도윤의 악행에 이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손주예요. 닥쳐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박지훈 따위와 결혼한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이 아이는 그저 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김도윤의 눈빛은 냉혹했다. 김영애 여사는 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김도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네 딸과 손주에게 이럴 수 있어? 김도윤은 김영애 여사의 뺨을 때렸다. 입 닥쳐. 내까짓게 감히 내게 훈계하려 들어. 너는 그저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다. 서여연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박지훈은 한태수와 박상철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김도윤,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내 아내와 내 아기에게 손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지훈은 김도윤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한태수는 김도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박상철은 KMG 그룹 내부 정보를 캐냈다. 그들은 김도윤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비밀 연구소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훈아, 김도윤 회장은 이곳에서 비밀리에 불법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 그곳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침투할 수 없는 철통 보안 구역이야. 한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려울수록 더 재미있지. 김도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몰락할 거야. 지훈은 은신처에서 자신의 모든 장비를 챙겼다. 그는 특수부대 요원 시절 사용했던 최신식 무기들과 잠입 장비들을 점검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아내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김도윤의 악행을 끝내기 위해. 그는 한태수와 박상철에게 말했다. 둘 다 준비됐나? 우리는 김도윤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갈 거야. 이번 작전은 목숨을 걸어야 해. 한태수와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자신들도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김도윤의 비밀 연구소를 향해 어둠 속을 달렸다. 김도윤의 비밀 연구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KMG 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KMG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는 박상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한태수의 잠입 기술을 이용해 연구소 내부로 침투했다. 연구소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곳곳에 무장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는 무음 권총으로 경비들을 처리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지훈은 서연과 김영애 여사가 갇혀 있는 곳을 찾았다. 그는 연구소 내부의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최단 경로를 탐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쪽 구석에 위치한 실험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서연과 김영애 여사가 쇠창살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당신 괜찮아요.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스며 있었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왔어. 이제 당신을 구출할 거야. 하지만 그때 김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 네가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오다니. 내 놈이 올 줄 알고 미리 함정을 파놓았다. 김도윤은 최 비서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포위하고 총을 겨누었다. 김도윤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도윤, 이제 끝이다.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하하하, 내가 고작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내 세상이다. 네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원치 않으면 순순히 내게 복종해라. 김도윤은 비웃음을 날렸다. 지훈은 서연과 김영의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윤 회장의 비밀연구소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지훈은 한쪽에는 김영의 여사를, 다른 한쪽에는 김서연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두고 무장 용병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아내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하하하, 박지훈. 내 놈은 여전히 오만하구나. 고작 내 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곳의 왕이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아내와 뱃속에 더러운 씨앗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김도윤은 비웃음을 날리며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죽여 김서연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산 채로 잡아와. 용병들이 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김도윤의 명령에 따라 거침없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박지훈은 놀라운 반사신경과 민첩함으로 총알을 피하며 용병들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용병들의 목을 꺾거나 팔을 부러뜨리며 순식간에 몇 명을 제압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용병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지훈이 몇 명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용병들이 그를 포위하고 뒤에서 공격했다. 지훈은 김영의 여사와 김서연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쳤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지훈 씨, 조심해요. 김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는 불안한 듯 꿈틀거렸다. 김영의 여사는 딸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지훈에게 소리쳤다. 박서방, 서연이와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해. 나를 신경 쓰지 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용병들을 제압했지만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다. 용병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그들은 지훈의 사지를 붙잡고 그를 구속하려 했다. 지훈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을 비틀었다. 그때 연구소 내부의 통신 장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들리나? 나 태수다 연구소 지하 통로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나와라. 한태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박상철과 함께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지하 통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김도윤은 통신 장비에서 들려오는 한태수의 목소리에 경악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침투했지? 보안팀 당장 저놈들을 제거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태수와 박상철이 연구소 지하 통로를 통해 진입했고 그들의 뒤에는 김대호 전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김대호는 김준호의 요청을 받고 그를 돕기 위해 한태수와 박상철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김도윤 회장,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에 체포될 준비나 해라. 김대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김도윤은 경찰 특공대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경찰 특공대원들은 김도윤의 용병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용병들은 경찰 특공대에 압도적인 화력과 숫자에 당황하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김도윤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다. 박지훈은 용병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김도윤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김도윤,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심판받을 시간이다. 김도윤은 박지훈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를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박지훈, 내 이놈 감히 내게 손대지 마라. 나는 KMG 그룹 회장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거물이라고. 박지훈은 김도윤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당겼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범죄자일 뿐이다.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당신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김대호가 김도윤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도윤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황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다. 김영애 여사는 딸 김서연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서연아, 내 딸, 괜찮니? 정말 괜찮은 거니? 김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훈 씨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은 김서연의 휠체어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아, 미안해.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안전할 거야. 김서연은 박지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의 사랑과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용기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연구소 내부의 모든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김도윤 회장이 불법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에 사용했던 문서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KMG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김도윤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지훈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김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동반자로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사랑했다. 며칠 후 박지우는 병실에서 김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 사실은 당신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또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우는 미소 지으며 서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실 나는 특수부대에서 비밀리에 작전 중일 때 한 번의 임무에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 그때 나는 거의 죽을 뻔했지.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김도윤 회장의 아들이었어. 그는 아버지와 달리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악행을 알고 있었고 나를 도와 그의 죄를 밝히려 했지.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어. 서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오빠였다. 그녀는 어릴 적 오빠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만 이야기했었다. 오빠가 아버지가 오빠를 죽였다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민주는 김도윤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어. 하지만 김도윤은 자신의 아들마저 죽여서 그 비밀을 덮으려 했지. 나는 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거야. 당신에게 접근했던 것도 사실은 김민준의 복수를 위함도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 나는 당신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진실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정의를 위해 싸워온 영웅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기는 건강하고 똘망똘망했다.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하늘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다. 김도윤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한국 사회에 영원히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KMG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의 불법 재산은 사회에 환수되어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박지우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평범한 가장이 되었다. 그의 삶은 비록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 김서연은 남편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아들 하늘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대호 전 형사는 경찰에서 퇴직한 후 김준호의 곁에서 그의 회고록 집필을 도왔다. 박상철 탐정은 진실 추적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의 사무소는 더욱 번창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들은 때때로 지훈의 집을 찾아와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난날의 고통을 잊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아들 하늘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는 아버지처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박지훈과 김서연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은 비록 끔찍한 비밀과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아들 하늘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고 진실과 사랑의 위대한 힘을 증명할 것이다. 김도윤 회장의 비밀연구소는 이제 격렬한 전투의 한복판이 되었다. 박지훈은 아내 김서연과 장모 김영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용병들의 총알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한 명씩 정확하게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고 모든 동작에는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요원, 그림자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전투력을 선보였다. 김도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도윤은 박지훈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하하하 박지훈, 내 놈은 여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곳은 내 세상이다. 네 아내와 뱃속에 더러운 씨앗을 원치 않으면 순순히 내게 복종해라. 김도윤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죽여 김서연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산 채로 잡아와. 용병들이 박지훈을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들은 김도윤의 명령에 따라 기관 단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박지훈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총알을 피하며 용병들에게 돌진했다. 그는 몸을 날려 바닥에 구르거나 주변의 장비를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았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용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용병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하며 쓰러져 나갔다. 하지만 용병들의 수는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충원되었다. 지훈이 몇 명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용병들이 뒤에서 달려들어 그를 포위했다. 지훈은 김서연과 김영애 여사를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팔에서는 피가 솟구쳤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짰다. 김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남편의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김영애 여사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그때였다. 연구소 내부의 통신 장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들리나? 나 태수다. 연구소 지하 통로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나와라. 우리가 간다. 한태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박상철과 함께 연구소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지하 통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김도윤은 통신 장비에서 들려오는 한태수의 목소리에 경악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침투했지? 보안팀 당장 저놈들을 제거해.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굉음과 함께 연구소의 지하 통로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한태수와 박상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구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김대호 전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검은 제복을 입고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김대호는 김준호의 요청을 받고 그를 돕기 위해 한태수와 박상철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그는 과거 경찰 생활을 하며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김도윤 회장,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에 체포될 준비나 해라. 김대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김도윤은 경찰 특공대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김도윤의 용병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용병들은 경찰 특공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숫자에 당황하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김도윤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것이 단순한 박지훈 한 명이 아니라 잘 훈련된 특수부대와 정의를 추구하는 경찰임을 깨달았다. 박지훈은 용병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김도윤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도윤,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심판받을 시간이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도윤은 박지훈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를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박지훈, 내 이놈 감히 내게 손대지 마라. 나는 KMG 그룹 회장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거물이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내세우려 했다. 박지훈은 김도윤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오랜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범죄자일 뿐이다. 김민준, 당신의 아들 김민준은 당신의 비리를 밝히려다 당신 손에 죽었다. 당신은 아들마저 살해한 천하의 악마야.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당신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지옥에나 가라. 박지훈은 김도윤의 멱살을 놓아주었고 김도윤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김대호가 김도윤에게 다가가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을 채웠다. 김도윤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김영애 여사는 딸 김서연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서연아, 내 딸, 괜찮니? 정말 괜찮은 거니? 그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휠체어를 끌어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당신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김서연의 휠체어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서연아, 미안해.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안전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기도 무사할 거야. 김서연은 박지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의 사랑과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용기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 승리한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연구소 내부의 모든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김도윤 회장이 불법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에 사용했던 문서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심지어 그의 아들 김민준을 살해한 증거까지. KMG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김도윤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지훈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김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동반자로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그가 보여준 희생과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박지훈은 병실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의 옆에는 김서연이 안락의자에 앉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고 그는 불과 몇 주 후면 그들의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삶은 수많은 파도와 비밀, 그리고 격렬한 전투로 가득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그는 전례 없는 평화를 느꼈다. 김도윤은 체포되어 수많은 혐의에 직면했다. 그의 비밀 연구실에서 확보된 증거들, 그리고 박지훈, 한태수, 박상철, 심지어 전직 경찰관 김대호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끔찍한 범죄들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국제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불법 생체 실험, 그리고 심지어 친아들 김민준을 살해한 것까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KMG 그룹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한국 경제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며칠 후 박지훈은 김대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김도윤이 진술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범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초기부터 권력을 조작하고 비밀을 숨겼던 방법, 그리고 박지훈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는 아들 김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려 했고 박지훈에게 연락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살해했음을 시인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고통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진실로 밝혀지면서 그녀는 큰 슬픔에 잠겼다. 퇴원 후 박지훈은 특수부대를 전역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 옆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다. 김서연은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그들이 비밀과 증오의 그림자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김서연의 어머니인 김영애 여사도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남편 김도윤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자 자식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한 범죄자였다니. 하지만 이내 그녀는 딸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박지훈이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그녀의 딸과 손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주 두 부부를 찾아와 김서연의 임신 말기를 보살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김서연은 박지훈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다. 지훈 씨, 우리 아기 이름 뭘로 지을까요? 김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은 미소 지으며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늘이라고 생각했어. 아기는 우리의 하늘이 될 거야. 늘 푸르고 희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될 거야.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예쁘네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절대 겪지 않겠죠. 그렇죠? 응, 서연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박지훈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싸움은 끝났지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주 후, 김서연은 건강하고 총명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두 부부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그림자를 날려버렸다. 박지훈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가 항상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고 그가 끝까지 싸웠던 이유였다. 박지훈과 김서연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 작은 해변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지훈은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고 더 이상 비밀 임무나 죽음을 넘나드는 대결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 김서연은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힘썼다. 한태수와 박상철은 자주 그들을 방문했다. 한태수는 사설 보안 분야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 그는 조직범죄나 은폐된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박상철은 유명한 사설 탐정이 되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사건들을 전담했다. 김대우는 은퇴 후 김도윤 사건을 포함하여 자신이 참여했던 사건들에 대한 책을 썼고 권력의 부패를 폭로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섰던 사람들을 기렸다. 박지훈과 김서연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들은 과거와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아들 하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기, 친절함, 그리고 올바른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하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처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박지훈과 김서연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은 비록 끔찍한 비밀과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시련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아들 하늘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고 진실과 사랑의 위대한 힘을 증명할 것이다.